부상으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벨트를 박탈당한 숀 마이클스는 얼마 후 새로운 챔피언 벨트를 획득하고 마는데 빈스에 연결된 전화는 가해자의 변호사인 로버트 마스케리로부터 걸려온 통화였다. 이 무렵 숀은 폭행에 의한 고소를 진행 중이었고 반대측 변호사인 마스케리는 빈스에게 사건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더 이상 알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참고로 이 경고 중에는 숀 마이클스가 술자리에서 복용한 약물에 관한 내용을 이슈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백스테이지에서는 숀이 빈번히 진통제를 복용한다는 사실과 술을 마실 때마다 약을 함께 즐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물론 빈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자칫 잘못하면 이 폭행 사건이 회사에 큰 문제를 안길 수도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하였으나 불과 1년여 전까지만 해도 스테로이드 스캔들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사회적 파장의 중심에 섰던 빈스였다. 약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빈스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몰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체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불법 약물 사용 방지 및 소속 선수의 건강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만일 약물 문제가 제기될 시 일전의 공헌은 거짓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에 따라 회사의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추락할 것이 자명했다. 실제로 이후 빈스는 방송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PPV 이뉴어 하우스4에서 숀은 딘 더글라스를 상대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펼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PPV 단일 각본상 임시회장을 맡고 있던 고릴라 몬순이 비디오 클립을 통해 등장해 중대 발표를 전한다. 몬순은 숀이 뇌진탕을 입어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상태임을 알리며 그의 타이틀을 박탈함과 동시에 해당 벨트를 딘 더글라스에게 수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새로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오를 더글라스의 방어전이 바로 진행될 것임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를 마무리 지으며 이 결정사안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PPV 도중 인터컨티넨탈 타이틀 반납 및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숀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붓기와 상처가 남아있었다. 한간에는 이를 두고 메이크업을 통해 부상 부위를 연출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숀이 벨트를 반납하려는 찰나 딘 더글라스가 그것을 가로채며 자신의 품으로 벨트를 가져갔다. 악역 기믹을 소화한 더글라스에게 팬들의 야유가 쏟아진 반면 아쉬움을 남기고서 퇴장하는 숀에게는 팬들의 연민이 뒤따랐다. 그러나 챔피언에 오른 더글라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곧이어 진행된 챔피언십 매치에서 도전자 레이저 라몬에 패해 무혈 쟁취한 타이틀을 한순간에 잃고 만다. 이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역사상 최단기간 타이틀을 보유한 기록으로 그가 챔피언에 머문 시간은 고작 10여 분이었다. 이 부킹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한다. 하나는 클릭이 정치력을 행사한 결과물이라는 것으로 이는 정설로 여겨질 만큼 널리 인식되고 있다. 당사자인 더글라스도 그렇게 믿었고 백스테이지에서도 이를 당연시 받아들였다. 그도 그럴 것이 숀은 자신이 인정하는 동료가 아니면 잡을 달가워하지 않는 성격의 워커였다. 물론 더글라스에게 패하는 부킹 역시 반대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의 계보를 이을 만한 워커로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클릭의 정치력과는 무관하게 WWF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해석이다. 더글라스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실제로 WWF는 그에 대한 푸시 중단을 계획한 상태였고 예기치 못한 숀 마이클스의 사건으로 인해 이 계획이 조금 앞당겨졌다는 설이다. 진실은 당사자의 특권으로 남겨진 채 그날의 시간도 멈추지 않고 흘렀다. 미온한 푸시에 불만이 쌓였던 더글라스는 이후 ECW로 복귀하여 자신에 맞는 기믹을 팬들 앞에 선보인다. 빈스의 경우 다행히도 사건이 약물 문제로 확산되지 않아 자신의 회사를 다음 챕터로 움직일 수 있었다. 숀 마이클스는 그로부터 챔피언십 로드를 걸었다. 서바이벌 시리즈 1995를 통해 TV 액션에 복귀한 그는 로얄 럼블 1996에서 우승을 차지해 레슬매니아의 메인 이벤트로 향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 12에서 챔피언 브렛 hitman 하트를 상대로 60분 아이언맨 매치를 가져 서든데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차지한다. 이로써 그의 커리어 최초로 WWF 월드 챔피언에 올라 보이후드 드림 해즈 컴 트루를 실현했다. 여담이지만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폭행의 피해 당사자인 숀 마이클스는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법정 공방의 마침표를 찍었다. 빈스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고소에 대한 취하를 숀에게 제의했다는 풍문이 전해진다.
내막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쇼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꿈에 그리던 월드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감았다. 숀 마이클스의 악명 높았던 시라큐스 나이트클럽 폭행 피해 사건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이다.